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이 수율의 저주를 먼저 풀었을까요? 그 열쇠는 MRMUF라는 패키징 본딩 기술의 채택에 있었습니다. 하이닉스는 HBM3E로 넘어오면서 Advanced MRMUF라는 신무기를 장착했습니다. 기존 방식은 NC-NCF라는 칩 사이에 필름을 넣고 한 층씩 꾹꾹 눌러붙이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. 반면에 하이닉스가 채택한 기술은 칩들을 느슨하게 다 적층합니다. 그리고는 오븐에 넣고 구워버리면 마이크로 범프가 일괄적으로 녹으면서 본딩이 되고 칩들 사이에는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해서 칩 사이를 빈틈없이 메우는 방식을 완성했습니다. 이게 왜 하이닉스의 승부수가 됐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발열 제어였습니다. 적층된 칩들 사이에 액체 보호제가 칩 구석구석을 꽉 채우며 열 전도율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. AI 연산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밖으로 빼내는데 최적이었던 거죠. 두 번째는 휘어짐 제어였습니다. 칩을 한꺼번에 오븐에 구워내기 때문에 개별 칩에 가해지는 열적 불균형이 줄었습니다. 이로 인해 칩이 오징어 구울 때처럼 말리는 휘어짐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. 세 번째는 수율 안정화였습니다. 칩마다 필름을 프레스하는 공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한 번에 오븐에서 구워내다 보니 공정 단계가 단순해졌습니다. 이런 이유로 불량 요소가 줄었고 이것이 곧 60% 이상의 안정적인 수율로 이어졌습니다. 반면 삼성전자는 전통적인 TC-NCF 방식을 고집했습니다. 칩 하나하나를 정성껏 누르는 방식이라 정밀도는 높지만 12단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필름 두께를 조절하기 어렵고 칩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수율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. 삼성전자가 40%의 수율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동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연합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. 삼성전자는 아마 처음으로 만년 2인자로 여기던 하이닉스에게 기술에서 패배감을 느끼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야 NCF 공정을 극한으로 고도화하거나 하이닉스의 방식을 검토하등 처절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 설 연휴 이후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시 예정인 HBM4의 성능에서 개선된 TC-NCF의 기능이 발열 조건을 충족하며 40%대의 수율 개선이 가능할지 시장의 관심이 지대합니다.